저희 이번 3편에서는 뇌과학을 이용한 이 불안, 우울, 마음 챙김 인지 치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이 마인드풀 명상을 참관을 했었을 때 현재에 좀 머물러라 라고 했을 때 가장 처음에 든 생각은 현재를 즐겨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신나게 살자, 불태워라, 이런 욜로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좀 다른 개념인지 약간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그 욜로가 그렇죠. 도파민 너직한 삶을 라이프를 사는 거죠. 현재를 산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문제가 계획성이 없는 게 문제 중 하나라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대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인생이라는 건 사실은 인생의 과제가 계속적으로 있거든요. 20대, 30대만 있는 게 아니고 20대에는 친밀한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 거, 그게 아주 에릭슨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그랬고, 30대 때는 일에서 어떤 추진력 같은 걸 얻고 삶의 만족을 얻고, 이런 게 이제 숙제 과제가 계속 있는데, 그런 과제를 하려면 경제적인 대비가 필요해요. 현재의 약간 경제적인 거나 현실적인 걸 많이 준비하는 걸 우리가 지연된 만족 행동이라고 그래요. Delayed gra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나중을 위해서 사는 거. 근데 이건 진짜 욜로족들이 보기엔 이상해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 지연된 만족 행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즐거운 적이 별로 없어. 나중에 노년기에 편할 거야. 노년기에도 또 준비 대비를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얘 줘야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또 재미가 없고 희생되는 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걸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데서도 중요한 게 이제 마인드풀니스예요.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거예요. 현재 순간이라는 거는 이 1초 미만, 이 순간에 대해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고 살아라. 근데 집중을 현재 순간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욜로는 삶을 사는 방법이고 마음 챙김은 삶을 보는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은 될까요? 그렇죠. 삶을 사는 방식이죠. 롤로는. 근데 그게 소비적이고 무계획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좀 어려움을 봉착할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은 뭐 그 이념도 또 일부는 채택해요. 네가 해보고 싶은 인생의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뭐 히말라야 가서 산을 한번 올라보고 싶다. 할 수 있죠. 마인드풀니스도 그런 정신이 없는 건 아니나 무계획적인 것보다는 자기가 정말 가치를 두고 사는 거에 대해서 이 순간순간 채워나간다는 면에서 약간 많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인드풀니스는 수용과 가치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명상할 때 현재에 머무르기도 되게 중요한데 집중이라던가 이제 또 알아차림 이런 것들도 되게 키워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챙김은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하나는 집중. 저희 한 우리가 4회 세션까지 집중 연습을 계속 시켜요. 근데 인간의 집중력이 몇 초 가는 줄 아세요? 보통 평균적으로? 8.5초. 그럼 좀 공부를 하셨구나. 사실은 보통 한 1, 2분은 갈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재보니까 8.5초더라 이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있죠. 사실은 8.5초 후에 보통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딴 생각이 들더라도 그 딴 생각이 되게 엉뚱한 생각이 많이 들죠. 우리 마인드 원더링. 그러니까 마음의 방황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방황이 막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 생각을 다 알아차리고 다시 집중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할 대상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보기, 듣기, 뭐 먹는 거, 단전, 뭐 호흡, 뭐 발가락, 신체 다 있어요. 그 집중의 대상에 집중을 하다 보면 8.5초 후에 마음의 방황이 생기고 그 마음의 방황을 알아차리고 다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오감에 집중을 많이 하죠. 오감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내가 왜냐면 마음의 방황이 생기니까 그 마음의 방황을 자꾸 쳐다보면 어떤 생각들이 많이 나는지를 또 바라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명상의 방법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바라보는 요소가 많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계속 연습하는 게 집중이에요. 우리 ADHD라고 그러죠. 성인 ADHD도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 집중 훈련을 하다 보면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집중력 훈련을 한다.
첫 요소는. 두 번째 요소도 있어요. 알아차리기죠. 아까 8.5초 후에 딴 생각이 막 든다 그랬잖아요. 그분 그 딴 생각이 드는 거 마음의 방황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알아차리기라는 건 아까 내가 몇 가지 얘기했지만 신체적인 감각도 알아차릴 수도 있고 마음의 방황에 대한 알아차리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알아차리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알아차리기를 하는 훈련이죠. 나중에 되면 집중력 과제보다는 알아차리기 훈련이 더 많아져요. 아, 내가 지금 우리가 순간순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오늘 사실은 아침에 기분 나쁜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기분 나쁜 일도 딱 알아차리는 거죠. 아, 내가 화를 낼까 말까 하고 있더라고. 짜증을 낼까 말까. 근데 그걸 딱 알아차리는 순간에 객관화가 돼버려요. 아, 이게 별거 아닌데 내가 우주에서 왔는데 나는 우주에서 다시 먼지로 돌아갈 텐데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거 가지고 짜증을 내야 되나. 그러면서 딱 알아차리고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집중을 원래 하던 과제에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 알아차림이라는 건 이 객관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별거 아니게 느껴지게 해서 알아차림의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집중 과제랑 알아차리기 연습을 계속 하게 되면 인생에 무서운 게 별로 없어요. 제일 인간이 고통스러운 게 배우자의 이별, 죽음, 자식의 죽음,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스트레스 수준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솔직히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마이너한 것들, 오늘 상을 제가 받기로 돼 있었는데 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 다음에 또 받으면 되지. 그리고 안 받아도 되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용의 자세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성취가 별로 안 돼요. 그런 것들도 이제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있더라도 그냥 어차피 여기에 온 거 무시하자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면 사실 수용을 다 하게 되는 거죠. 나 궁금했던 거 말씀해주신 수용. 이 사실 내가 하나의 먼지니까 그냥 먼지처럼 살고 가면 된다. 체념 같기도 한데 이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는 걸까요? 체념은 나는 너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유, 어차피 안 돼. 이게 체념이고요. 수용은 적극적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별거 이렇게 없는 거니까 이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자.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마음의 대비를 하고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수용이죠. 그러니까 체념은 어쩔 수 없다가 되니까 슬퍼요. 수용은 내가 그걸 원래부터 마음의 대비를 하고서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거는 기뻐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잘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 명상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명상 말고도 우울이나 불안에 좀 도움되는 음식 같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있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표를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 한국인 남녀 5,84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섭취한 정도를 이제 점수로 나타냈는데 여기 우울 증상을 측정한 지표를 가지고 지중해식 식단을 섭취를 했을 때 우울 증상이 얼마나 호전되느냐를 이제 연구 결과로 나타냈습니다. 보시면은 지중해식 식단을 섭취한 그룹이랑 그렇지 않은 그룹이랑 비교를 했을 때 우울증 점수가 더 낮게 나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 지중해식 식단을 골고루 섭취한 분들이 우울한 감정이 결국엔 더 많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올리브 이런 건가요? 올리브도 맞아요. 또 올리브? 그릭 요거트, 와인, 하얀 고기 이런 것들. 그릭 요거트 이런 것도 있고 보통은 이제 레드 와인 마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저기 네. 그 생선류 등푸른 생선류를 좋아해요. 지중해식 식단하면 흔히 떠올리시는 것들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올리브, 콩, 견과류, 과일, 야채, 통곡물 이런 것들이고 이제 매일 섭취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해산물이나 생선 요리 주 2회 정도 적절하게 섭취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릭 요거트나
치즈, 이제 유제품 같은 것들도 보통 일주일에 한 한 번 정도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 그거 외에 이제 달걀이나 이제 닭 것들은 되도록 조금 적게 일주일에 한 번이나 그 미만, 그리고 되도록 육류 같은 것들이나 이제 당류가 함유된 섭취하는 식품들을 가급적이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이 지중해식 식단들이 이제 우울이나 불안 같은 감정들을 조금 더 호전시키는 데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과 우울 불안과의 관계를 저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믿질 않았어요. 다른 약물 치료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근거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믿질 않고 있다가 저희가 우연찮게 좀 해볼까?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더니 이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돌려도 나오고 저렇게 돌려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 이거 상당히 이거 증거 수준이 높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데이터로 또 한 거거든요. 의학에서는 논문에 나오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걸 증거 수준이 낮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거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증거 수준이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지중해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피라미드의 가장 하단부에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자 식사하시거나 소수의 인원들이랑 식사를 했었는데, 사실 여기서의 핵심은 이제 다른 분이랑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아무래도 우울이나 불안 증상을 조금 더 경감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지중해식 음식을 좀 챙겨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도 굉장히 이제 바빠가지고 이런 음식들을 챙겨 먹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음식 말고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법들 소개해 주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호흡 명상을 했던 것처럼 현재에 집중하면서 비판단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 자체에 현재에 집중하면서 내가 이제 어떤 이 음식을 먹는 동안에 어떤 맛인지, 어떤 향인지, 마치 처음 보는 이 음식처럼, 처음 먹는 음식처럼 이제 먹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혼자 드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만약 저 비빔밥을 먹는다. 그러면 비빔밥을 뜨기 전에 이 비빔밥에 있는 그 밥 알갱이 하나하나 쳐다보고 그다음에 그 질감 같은 것도 보고 냄새도 보고 우리 견과류 명상 하듯이 먹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처음 보던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딴 생각이 들면 그 생각 알아차리고 다시 집중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어싱이라는 것도 좀 들어봤는데 맨발로 걷기잖아요. 이 마인드풀니스 명상이랑 또 관련도 있었는지. 요새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막 진흙 같은데 땅에 이렇게 닿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걷는 거죠. 그래서 땅의 길을 느끼면서 걸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제 길을 좀 받는다고 느끼시면서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길이라는 건 사실 아직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잘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뭘까 보니까 이 마인드풀 워킹이에요. 보니까 땅을 닿으면서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마인드풀니스의 3요소 집중, 알아차림, 수용. 근데 이게 땅에 닿았다는 느낌이 들면 뭔가 내 땅과 내가 물화일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인생 여기 세상에 대해서 약간 좀 관조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고, 또 집중해서 걷다 보니까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 약간 근력 운동 비슷하게 진흙이 또 걷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마인드풀 워킹의 작용이 이것들을 좋아지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싱 같은 건 아주 연세 드시고 기력 좀 없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메소돌로지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 알아차림까지 가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4편에서는 마음챙김 기반 우울 불안 인지 치료를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어떤 다른 효과가 있게 되는지 뇌과학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